강남에서 차를 타고 구룡터널 쫙 쏴가지고 분당 마지막 그 터널 있잖아요. 거기서 막 300km씩 달리는 애들이 막 있었어. 그거 쏘고 정자동 와서 여기다가 불법 주차를 엄청 했어. 그러고 여기 카페 거리를 이용했었거든. 저희가 정자동에 온 김에 여기 분당 파크뷰 앞에 나와 있는데 여기가 파크뷰잖아. 여기 정자동에 있는 대장주 주상복합 아파트고 진짜 놀란 게 이 팬케이크 집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 내가 10년 전에 아벤타도로 막 돼지바 이런 거 타고 막 한참 차 타고 놀러 다닐 때 정자동 오는 그 구룡터널 길 있잖아. 그쪽으로 쫙 쏘고 이제 드라이브 아침에 와서 여기다가 차를 세워놓고 팬케이크에 커피를 마셨거든. 그때 이후로는 온 적이 없어. 파크뷰를 등지고 팬케이크 집부터 해가지고 쫙 여기가 다 카페 거리잖아요. 여기 상권 어때요 요즘에? 저는 사실 한 3년 전에 오고 요즘에 잘 안 왔는데, 사실 3년 전에 분위기는 뭐였냐면 신분당선이 들어오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강남 가서 놀지 뭐하러 정자동에서 노냐. 카페 거리가 약간 좀 배드타운으로 바뀌었다. 트렌디한 음식점보다는 다 이제는 좀 외식 상권으로만 바뀌어서 카페 거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외식거리다. 최근도 그대로죠? 이 경기도권에 있는 카페 거리가 너무 많이 생겼어. 판교도 있고 맞아요. 너무 판교도 있고 용인에도 있고 여기 자체 메리트가 없어졌고 여기 주민들 위한 상권이 돼버렸죠. 근데 여기가 회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현대중공업이 여기로 들어온 거야. 아, 현대중공업이 저기 들어왔구나. 두산도 있고 직장인들이 많구나. 지금 보면은 카페 거리는 거의 다 죽고 여기 주민들을 위한 시설 상권들 또는 학원들 그런 게 많이 들어왔어. 아, 근생상권에 카페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렇죠. 학원 이런 게 많이 들어왔다. 재밌는 건 이 정도의 호황에 현대중공업, 두산, 네이버 다 있는 중에서도 공실이 공실이 많아요? 1층에 많은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훨씬 더 좋아진 시기인데, 직장인들은 결국에 저녁 회식을 위한 건데 회식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은 아닌 게 일단 학교도 있고 주택들이 그렇죠. 있어서 여기 유흥을 못 하죠. 유흥이 안 돼. 정화구역이 다 선정돼 있어가지고 PC방도 안 되는 경우도 직장인이 있어요. 놀 데가 없는 거네. 그렇죠. 또 하나가 주차 단속이 되게 심해졌어. 아니 예전에 내가 한참 차 타고 놀 때 내 블로그 보신 분들 알 거야. 강남에서 차를 타고 구룡터널 쫙 쏴가지고 분당 마지막 그 터널 있잖아요. 거기서 막 300km씩 달리는 애들이 막 있었어. 거기가 좀 차 타는 사람들 쏘는 거리였는데 그거 쏘고 정자동 와서 여기다가 불법 주차를 엄청 했어. 그러고 여기 카페 거리를 이용했었거든. 근데 나는 여기 안 온 지 한 6, 7년, 7, 8년 된 거 같아 나는. 근데 그때는 불법 주차 단속을 안 했는데 지금은 많이 한다는 거죠. 지금은 그때 비하면 많이 들었어. 주민들도 불편하지. 그럼 여기 한번 걸어보죠. 아니, 아까 전에 정자동 우성 아파트 있을 때부터 지금 상권 촬영하는 데까지 오면서 헬기들이 엄청 날아다니는 거야. 되게 시끄럽네. 여기가 바로 근처에 서울공항이 있기 때문에. 아, 그것 때문에 헬기가 많이 날아다니는 거야. 공군이 아마 있어서. 재건축할 때도 이 아마 높이 있지 않을까 싶어. 아, 근데 이게 좀 시끄럽다. 잠실 사람들 비하냐? 여기도 이제 아파트들 주상복합이 쫙 있잖아. 이렇게 걷는 와중에 파크뷰가 여기선 제일 그 대장주지. 왜냐면 단지 자체가 여기는 정말 그대로 주상복합이고 저기는 구조가 완전히 아파트 구조란 말이야. 아, 판상형 구조로 돼 있어. 그렇지. 비리가 걸렸던 게 상가를 이렇게 빼놓고 실제로는 다 아파트를 지어버렸단 말이야. 신고되어 있는 건 주상복합이 있지만 형식은 아파트거든. 대단지다 보니까 주민들끼리의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굉장히 활발한 동네야. 여기는 좀 세대수도 좀 적고. 아이파크 되게 집 좋다고 소문 나 있어. 분당에 살까도 고민했던 게 예슬 대표가 분당 살았거든요. 분당에 대한 찬양론자예요. 아, 왜? 딴 데는 안 살아봤으니까. 아, 이번에 분당동으로 이사 왔잖아요. 내가 그래서 분당 좋은데 분당으로 다시 가지 이랬더니 분당은 안 가려고. 헷갈릴 수 있는데 아이파크 분당이 좋은 거고 저쪽에 있는 아이파크 정자는 또 안 좋아. 여기 아이파크 분당 제일 큰 평수 가본 적 있어. 근데 집은 되게 넓고 잘 지었더라고. 근데 주차장은 조금 별로였었어. 주차장은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지 산책 이런 건 전혀 못할 만한. 영근 씨, 여기 이 거래가 얼마나 돼요? 거래량 여기는 같은 이제 단독 상가를 하고 파는 거예요. 여기는 사실 투자적으로 메리트가 있을 수가 없는 동네죠. 내가 직접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나 아니면 뭐 좀 싸게 나왔으니까 월세 받아 먹으려고. 실제로 여기 상권도 저도 이제 오기 전에 조사를 해봤는데 임대료 최근에 부동산 호황이었잖아요. 그때 사실 크게 오르거나 이렇게 달라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상가 같은 경우는 임대료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동네 임대료가 막 호황이라고 해서 올라가진 않았잖아요. 이런 데 보면 다 이게 이제 집합 건물로 지어져서 다 구분 상가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임대료가 거의 정체돼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체돼 있었죠. 아, 그럼 한은아, 그럼 임대료가 정체돼 있었다는데 몇 년 동안 왜 그런 거야? 강남은 엄청 많이 올랐어 임대료가. 너가 느낀 거랑 똑같은 거 같아. 여기에 굳이 올 매력이 없어지고 카페도 다 없어지고 다 없어졌네 진짜. 여기 주민들을 위한 곳이나 학원들 있는 상권으로 바뀌었다는 거지 이게. 확실히 옛날 신도시 상권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보니까도. 근데 약간 신도시 상권 오면 난 재미가 없는 게 서울에는 근생 꼬마 빌딩들이 많잖아. 근데 이게 매매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그걸 산 사람들 리모델링하고 되게 느낌 있는 어떤 건물들로 이제 막 꾸며가지고 걸어다니는 재미가 있거든. 근데 신도시에 오면 다 이런 집합 건물 안에 있는 다 똑같아. 강교 신도시, 동탄 신도시 전부 똑같아 생긴 게. 뭔가 좀 획일적인 느낌? 그런데 또 우리 약간 동네 옆으로 가면 택지 쪽에는 또 아기자기한 카페들 되게 많이 생기고 있거든 젊은 사람들. 여기는 근데 진짜 좀 일반적인 프랜차이즈들이 많고. 그러니까
여기가 다 그렇네. 완전 다 상가들이잖아요. 예전에는 있고. 이런 데가 이제 카페거리, 뭐 특색 있는 카페가 브런치 카페 이런 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다 외식 상권으로 바뀐 거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대중교통 이용했던 분들은 여기서 강남까지 접근성 20분이면 가니까 굳이 이 동네에서 놀 필요가 없었던 그렇죠. 거죠. 강남으로 가버리면 네, 되니까. 20분이면 사실 집 앞이지. 신봉단선의 개통으로 이런 경기도에 있는 상권들이 빨대 효과라고 해서 중심으로 모이는. 강남하고 가까워지면서 오히려 상권이 타격을 받은. 하지만 넘어가면 또 다르다는 거. 신과 카페거리랑 또 달라? 카페거리 가게 되면은 완전히 달라. 브루클린버거 여기 진출했네? 아, 잘 안 돼? 서리마을은 엄청 잘 되는데, 아직도. 소리걸도 잘 되고 다른 데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근데 여기 약간 좀 특색 있는 업장들, 근생 업장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생에서도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업종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여기 이제 배부른 음식점들이잖아요.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도 뭔가 이렇게 주구장창 눌러 앉아가 있을 것 같은 그렇지. 카페들? 그런 카페들밖에 없는데 그만큼 턴이 안 되고 사람들이 눌러 앉는다는 거는 임대료가 한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기 오면서 보니까 음식점 아니면 판매하는 업종들인데 생각보다 되게 싼 거 판거나 이런 업종이 왜 여기 있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메리트 없는 업종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임대료가 안 나오는 거네요. 매출을 얼마나 했지 대충 보이잖아요. 여기는 평당 임대료가 얼마 정도 해요? 1층이 보통 평당 15에서 20만 원 정도 15에서 20? 네, 형성이 돼 있네요. 네. 요즘에 막 신도시들 보면 네, 네. 평당 뭐 25, 뭐 30인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그런 데보다는 좀 싸네요, 여기가. 그때 약간 소위 말해서 펌핑이 이제는 없는 지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안정화된 상권이니까 신도시 상권들이 다 이렇게 변할 거예요. 야, 그러면 평당 임대료 25, 30 책정해가지고 지금 산 분양가로 사람들은 들어간 사람은 이제 지금 절단 이제- 나는 거죠. 그러면 임대료가 줄면 상가 건물 가격도 당연하지. 당연히 떨어지죠. 제가 예전에 한번 분양받았던 상가가 있는데 저희가 분양했을 때 분양가가 10억 5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0억 5천이어도 안 팔려요. 그래서 영선이가 계약금 포기했대. 계약금 포기하고 그냥 날렸대. 네, 저 떡사 먹은 돈으로. 여기가 구 카페거리고 신 카페거리는 어디입니까? 저쪽 부산까지 가야 돼. 옛날에 여기 우미하게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나 여기 기억나. 여기 와봤어요, 여기. 아, 우텐더가 들어왔구나. 근데 여기는 다 약간 프랜차이즈화된 업장들만 들어오는 것 같아. 그게 제일 잘 먹히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충분히 지불할 수 있고. 나는 브랜드 잘 모르거든, 핫한 데를. 근데 내가 거의 다 아는 업장들이 맞죠? 많이 들어온 거 보니까 네. 진짜 좀 뻔한 업장들이 좀 트렌디한 많다. 데는 전혀 없죠. 광교를 가봐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냥 무난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서. 여기가 공실이었는데 풀렸네. 아, 이게 공실이었구나. 프리미엄 멀티숍이구나. 방금 전까지 카페 골목이었는데 여기는 뭔가 이렇게 우마블 뭐 이런 어떤 일반 회식하는 음식점들. 그리고 이제 일반 음식점들이 되게 많아요. 상권이 달라진 거야 이게? 달라지지. 법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네. 지금부터는 이제 역에 있는 유흥가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상대 정화구역 이런 것처럼 정화구역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제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좀 학교나 이런 쪽하고 좀 거리가 두다 보니까 음식점, 술집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로 많이 변한 거죠. 아, 그러면 이제 학교가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네. 여기는 이제 유흥거리로 쫙 이렇게 바뀌는 그러니까 거네요.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을 했을 때 여기는 그런 식으로 해도 된다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업종 자체가 확 바뀌어버린 아, 거예요. 그렇네. 굉장히 오래된 모델이고 그쪽은 좀 자주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장사가 기본 이상 되는. 그럼 영전 씨 여기는 그 상가거리가 거의 없겠네. 실제 거래가 일어나는 게.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오래된 상가들이 많은 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은근히 거래가 되는 게 시세가 안정화돼 있고 이미 거품도 없고 다 알아요. 오히려 신도시 같은 경우야 이제부터 내가 시세를 만들어 나가는 거고 여기는 이미 오랫동안 안정화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상가를 산다라고 하면 이런 지역에다가 사고 파는 게 더 많다 보니까 그런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좀 많이 벗어나 있긴 하죠. 그렇죠. 정자동 뭐 음식점, 장자동 카페거리나 상가 사가지고 장사하고 있어 이러면 좀 노탈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신도시 가서 한다라고 하면 트렌디해 보이고 근데 실제로는 오히려 신도시 하는 것보다 여기가 리스크가 훨씬 적은 거죠. 아, 걷다 보니까 SK CNC 건물이 있네요. 이게 SK CNC 본사지 여기가. 보니까 SK 주식회사 건물인 거 보니까 아. 정자역과 같이 이어져 있는. 근데 이렇게 많은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배우 세대도 꽤 많고 근데도 상권이 별로 매력이 없다라고 하는 건 참 신기하긴 하다. 이제 앞으로 보여질 상권들이 새로워지는 상권들이고 여기 두산, 현대중공업, 네이버 이 사람들이 이용을 할 커지고 있는 상권이거든. 그래서 신상권이지. 정자동 그렇지. 신상권. 뭐 원래 있던 상권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게 상권사채들이 모두 다 만석이고 이게 보통 9시, 10시 되면 끝났던 상권들이 11시, 12시까지 이어지고 있고. 아, 걷다 보니까 두산 건물이 있네 여기. 새로운 랜드마크. 최근에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온 네.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 네. 어쨌든 확실히 업종이 되게 다르다. 근데 여기는 낮에는 문제점이 별로 없어. 뭐고? 뒤에 현대중공업이 있고 이제 두산 들어왔고. 반면에 네이버 여기는 또 뒤에 배우 세대는 별로 없다. 아파트는 없지. 주산복합들이 들어와 있고 건너서는 이제 우리 단지가 있는 거고. 건너서 여기까지 놀진 않잖아. 보통 우성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술을 먹고 이러진 않잖아. 젊은 사람들은 많이 넘어와서 먹지. 그럼 배우 세대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구나. 그치. 주말에 와도 꽤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아까 내가 걸어보니까 파크뷰랑 거기 아이파크 있는데 저기까지 걸어오기엔 조금 멀어. 어떤 주민들이 온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건너편에 있는 대단지 주민도 있고. 아, 우성 아파트 거기 그치. 이제 상문마을에 있는 우선
사시는 분들이. 뿐만 아니라 뭐 높이마도 있고, 보다시피 이 동네는 주민들이 즐길 만한 어떤 점심거리보다는 직장인들 위해 저녁이 우선이기 때문에 술집들이야 다 보니까. 맞아. 그래서 이 동네는 좀 그렇고 저쪽에는 지금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아 저쪽엔 또 상권이 크다. 엄청 확장이 됐네 상권이. 대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저쪽도 떠주니까 중간적으로 이건 같이. 뭐야? 용적률 거의 400% 가까이 쓰고 이건 뭐야? 이 건물은 뭐야? 행정센터를 짓기 위해서 아. 기부 체납을 받았는데 예? 그 체납을 받은 사람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 굉장히 아니, 지금 머리가 아픈. 뭐 이렇게 청남시는 복잡하냐? 복잡한 일이 많냐 이렇게. 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선생님. 두산 사옥을 등지고 있는 신카페 거리라는 거지 이쪽이. 신카페 거리는 뭐가 달라? 우리가 옛날에 봤던 카페 거리 분위기가 다 넘어왔다 보면 돼. 넘어왔기 때문에 사람들도 여기서 충분히 즐겨갈 수 있고, 그리고 개성 있는 일전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가고 있는 거 보니까 젊은 사람 유입도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럼 신카페 거리가 국카페 거리보다 장사도 잘 돼? 만약에 내가 친구들 부른다 하면 난 이쪽에 여기로 부를 정도로 여기 다양성이 많아. 느낌 있는 뭐 업장들이 있으니까. 저기가 아까 우리가 봤던 상록마을 우성아파트 저쪽이 길 하나에서 건너오면 바로 신카페 거리가 나오네요. 그래서 하늘아 좀 더 설명을 해주면 어때? 여기가 조성된 지가 길어봐야 5년? 그래도 최신 트렌드를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는 동네인 것 같아. 북카페 거리 같은 경우는 권리금도 있고 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새롭게 형성됐다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임대료 맞춰서 들어왔을 것 같아요. M4LH라는 통으로 다 오피스텔인데 아 이게 오피스텔이지 다 이쪽이. 아 오피스텔이네. 오피스텔 상권임에도 불구하고 안에 보면 알겠지만 되게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어. 아, 업장들이 되게 잘 들어와 있네. 되게 독특하네요. 네. 잘 지었네. 현대가 웬일로 잘 졌어. 정자동 상권은 좀 둘러봤는데 영정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카페 거리 크게 안 달라졌네요. 오히려 좀 구 카페 거리가 좀 쇠락했고 신으로 옮겨온 게 조금 이제 새로웠고, 오랜만에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신도시 상권은 그 다 고만고만하구나라는 느낌이 좀 있네요. 확실히 좀 이제 새로운 게 없고. 그래도 네. 여기 공실이 많이 없네요. 네, 공실이 없어요 네, 1층에. 그런 점 때문에 보면 확실히 정자동 카페 거리는 그래 썩어도 준치구나. 어느 정도는 다 받쳐주는구나 라는 네. 느낌이 드네요. 오늘 한리 덕분에 뭐 아파트부터 상권까지 아주 재밌게 둘러보면 촬영을 했습니다. 오늘 추운데 그만 들어가죠. 재건축 되면 오는 걸로. 재건축 되면 오는 걸로.